네, 그럼 두 번째 발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발표는 이 원래 절대 읽어본 건 아닌데 연세대 박시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퀀텀 컴퓨테이션 어드밴티지 인 시뮬레이팅 매니바디 스핀 다이내믹스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초청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진영 교수님과 정각근 박사님 이거를 두 번째 들어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안 계시네요, 지금. 네, 그래서 요 일은 이제 제가 전화도에 있을 때 했던 일이고요. 저는 이제 이번 9월부터 연세대에서 주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그 여기 신촌이 아니고요. 저 송도에 있어요. 그래서 송도에서 왔거든요. 저 스쿨 오브 인테그레이트 테크놀로지라는 IT 융합공학과에 조교수로 있고 일은 이제 하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그 전에 제가 자나도에 있을 때 했던 일이고 네. 이 일은 여기 아카이브에 올려져 있고 파블로 후안 미구엘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균관대 허준석 교수님과 같이 한 일입니다. 네. 일단 자나도를 잠깐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먼저 그 자나도는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페닐레인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이제 팀이 엄청 큽니다. 한 거의 뭐 50명 가까이가 이제 소프트웨어 팀의 그 개발자로 있고요. 실제로 페닐레인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팀에 또 퀀텀 머신러닝 팀이 있어서 여기는 퀀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분들 그리고 케미스트리 알고리즘 그래서는 이제 케미스트리를 푸는 그런 양자 알고리즘 개발하는 분들 그렇게 있고 이제 오른쪽은 하드웨어 팀입니다. 하드웨어 팀은 실제로 진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자나도에서 개발했던 보레알리스라는 보존 샘플링 디바이스인데요. 예, 이제 커 보이지만 사실 칩은 손톱만 하거든요. 이게 실리콘 옵틱스로 다 돼서 손톱만 한데 요 주렁주렁 선 달린 건 다 컨트롤러입니다. 다 컨트롤러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커 보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키텍처 팀이 하드웨어 팀 안에 있는데 아키텍처 팀이 하는 일은 이런 그 옵티컬 하드웨어를 통해서 폴트론드 퀀텀 컴퓨팅을 만드는 그런데 이제 이론을 퀀텀 에러 코렉션이나 이런 식의 이론을 개발하는 그런 일이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들어가서 이 소프트웨어 팀에 페닐라인 개발도 직접 했고요. 퀀텀 머신러닝 팀하고도 일을 했습니다. 두 개를 하다가 퀀텀 알고리즘 팀하고 일을 해서 이 논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사실 여기 그 퀀텀 에러 코렉션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아키텍처에서. 그래서 전 하드웨어 빼고는 사실 뭐 전화도에 거의 대부분을 어, 해보긴 했다.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해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화도에 하드웨어 빼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인트로덕션을 하면은 여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그 양자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그 퀀텀 컴퓨테이션 어드밴티지를 보였다는 그런 종류의 실험입니다. 2019년에 이제 구글에서 처음 시카모라는 칩을 이용해서 랜덤 서킷 샘플링에서 어드밴티지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USDC에서 2020년에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 요거는 이제 실제로 옵티컬 테이블에 이 그 빔 스플리터를 다 박아가지고 네, 만든 거고요. 요거 온라인 그러니까 사실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을 하려면은 요 디컬 엘레멘트를 이제 다 하려면은 이 온라인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카 나론선이 보존 샘플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만들고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해낸 거예요. 해내서 이렇게 2020년에 논문을 써서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 처음으로 되었고 그리고 자나도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온라인을 다 맞추는 거는 미련한 행위 아니냐 그래서 실리콘 옵틱스로 하면은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리콘 옵틱스로 실제로 해서 2022년에 저희가 논문을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네, 그 양자 우위를 보였다. 퀀텀 컴퓨테이션 어드밴티지를 보였다. 이런 종류의 실험들이고요. 오른쪽은 사실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하던 종류의 실험들이죠. 실제로 옵티컬 레티스를 구현을 해서 여기서 매니바디 다이나믹스를 보고 그리고 이온 트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퀀텀 컴퓨터로 많이 쓰지만 이렇게 일자로 배열해서 여기서 롱레인지 일종의 아이징 다이나믹스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루킹 그룹에서 요렇게 배열된 그 아톰 어레이를 리드버그 아톰 어레이를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사실 매니바이 다이맥스를 보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양자 컴퓨팅 이론하는 사람들 주위에 물어보면은 왼쪽 실험 보고 아 정말 재밌다, 정말 대단한 걸 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드릴게요. 해서 죄송한데 오른쪽 실험을 보고 아 이거 뭐 그냥 뭐 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컨덴스 매터 이론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훨씬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개가 이제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길래 우리는 왼쪽 거는 아 재밌다 이러고 오른쪽 거는 뭐 그냥 뭐 그렇네 이렇게 얘기를 할까? 네, 뭐가 다를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그 구글에서 한 이런 건 이제 게이트 베이스죠. 그래서 그 하나의 그냥 다이나믹스를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드라이빙도 들어가고 그래서 게이트를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하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리고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게 한 50 정도 처음에 시커머 큐빗이 한 54 큐빗 정도로 실험을 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USDC에서 나온 게 한 300개 좀 넘는 그런 그 모델을 가지고 옵티컬 모델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400이고 고전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이런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고전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냐? 어렵죠. 어렵지만 사람들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업을 하고 하지만 만약 이게 이미의 저희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이미의 n에 대해서 이게 컴플렉시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익스포넨셜이 어렵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아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하이라키에 따라 그 하이라키가 폴리노미얼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깨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가정하는 그런 컴플렉시티 시어리의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얘가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다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유용한가 하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처음에 스카다론에서 논문 나오고 뭐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거 뭘로 써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랜덤 비트가 막 나오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밀토니안으로 딱 정해진 해밀토니안 이볼루션하고 여기서 노이즈가 있고요. 디그리 프리덤은 예를 들어서 뭐 트랩 다이온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 한 40개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옵티컬 레티스 같은 경우 실제로 10,000개 정도 아톰까지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고 그래서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게 재밌냐 물어보면은 뭐 저희는 별로 재미없지만 그 이론하신 분들, 고체 이론하신 분들은 되게 재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다이나믹스를 롱타임 다이나믹스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코헤런트한 롱타임 다이나믹스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 메테리얼에 이런 데서는 다 노이즈한 신호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깨끗한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다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를 분석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유용합니다. 앨리스를 왜 붙였냐? 그러면 저희도 이제 자나도에서 왔잖아요. 자나도에서 이런 거 유용하다 이러면은 막 회출이 받습니다. 이거 뭐 돈 어디다 벌 거야 이걸로.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걸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물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밌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왜 요거 재밌고 요거 재미없냐? 이것 때문이에요. 얘는 시뮬레이션이 고전적으로 어려운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증명하면은 요것도 이제 재밌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자. 먼저 보존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존 샘플링 가장 처음에 디바이스 된 거는 일단 포톤이 N개가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빔 스플리터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키고 마지막에 포톤 넘버 디텍션으로 이렇게 디텍션을 합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증명한 게 이제 스코다 아론손과 알키포프의 논문이고요. 가장 그 근원적인 원인은 요 네트워크의 요 서킷의 포크 스테이트 내를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얘가 이제 퍼머넌트 UST의 퍼머넌트란 애의 스퀘어로 주어집니다. 퍼머넌트란 애는 어, 사실 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네 이게 그 매우 어렵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퍼머넌트를 어느 정도 근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샤피하드라는 엄청 어려운 클래스에 있는 문제다.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U가 하 랜덤 스테이트로 뽑았을 때 그리고 카운트 U가 안티 콘센트레이션이라는 되게 테크니컬한 좀 더 훨씬 테크니컬한 건데 이 두 개를 이제 컨텍스트로 두었습니다. 저는
아론소가 기호프가 이제 처음 증명한 거는 이게 스톡마이러 시럼에 따라서 이런 이 컨젝처 두 개가 맞는 경우 우리가 오프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샘플하는 그런 클래시컬 알고리즘이 없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한 뭐 앞에 한 5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나머지 95페이지는 뭐냐? 이거 컨젝처 1하고 2에 에비던스를 주는 겁니다. 에비던스를 계속 이거를 내가 증명 못했지만 이걸 봤더니 이런 것 같다. 또 이걸 내가 증명 못했지만 이걸 봤더니 또 이것도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계속 맞다는 증거를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퍼머넌트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디터미넌트랑 매우 비슷한 꼴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에 사인 시그마 여기 없죠. 요 SN은 시메트릭 그룹이고 그러니까 모든 시메트릭 그룹의 n 팩토리얼 텀을 이렇게 더하면 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요거는 이제 발리안트라는 되게 똑똑한 컴퓨터 과학자가 이 퍼머넌트를 계산하는 거는 셔피하드다라는 거를 A가 0, 1만 있어도 이 퍼머넌트 계산하는 건 셔피하드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퀀텀으로 만들었다고 사실 어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근사하는 거는 사실 더 쉽다는 게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근사하는 거는 DPPMP라는 문제인데 얘도 이제 P는 아니지만 이 셔피하드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증명돼 있는데 네, 그 아론손이 한 거는 A가 만약 리얼 밸류드 매트릭스면은 0하고 1 같은 파지티브가 아니고 리얼 밸류드 매트릭스면은 이걸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어렵다. 이게 컨텍스트 1이었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증거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의의 월스 케이스에 대해서 어렵다. 이게 증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케이스에 대해서 하 랜덤하게 뽑았을 때 그것도 어렵다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증거를 보이게 논문을 보면 이제 논문 계속 보입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폴리노미얼 하이라키라는 건데요. 저희가 P, NP는 잘 알죠. 네. 그래서 P가 NP랑 같으면은 뭐 이게 같냐 틀리냐 이게 100만짜리 문제인데 100만 달러짜리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다 대부분 아니라고 믿고 있고 근데 NP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폴리노미얼 하이라키인데 NP보다 더 어려운 문제,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문제에서 요 폴리노미얼 하이라키를 만드는데 요게 이 문제의 레벨들이 무한히 많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고전적으로 이제 컴플렉스 시어리 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만약 샘플링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확 폴리노미얼 하이라키가 세 번째 레벨에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영일 매트릭스를 퍼머넌트를 계산하는 거는 여기 두 번째 문제에 있지만 그냥 임의의 리얼 밸류드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거는 샤피하드는 pH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pH를 푸는 것만큼 어렵다. 네, 요게 이제 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더 확장을 해서 에버리지 케이스 하드니스도 이제 증명을 합니다. 에버리지 케이스 하드니스는 이제 x가 임의의 그 월스트 케이스 리얼 매트릭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복수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x가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에 때 뽑았을 때도 얘가 어렵다. 네,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 증명은 이제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 테크닉이라는 좀 더 이제 추상적인 테크닉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XT를 매트릭스를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놓고 얘의 퍼머넌트를 계산하면은 얘가 이제 디그리 2n짜리 폴리노미얼이 됩니다. 그래서 요 1 근처에서 우리가 이 x가 1이면은 y죠. 그러니까 y가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은 우리가 1 근처의 애들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얘를 이제 충분히 정확히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으면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0에서 무슨 값인지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월스 케이스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월스 케이스 계산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은 네, 논리에 의해서 얘도 이제 계산하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증명이 앞에 뭐 아론손 논문의 앞에 한뭐 몇십 페이지를 요걸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테크닉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저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테크닉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거를 서베이를 해서 아론손 이제 찾아놨고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특정한 약간 블랙컴프 웰시 알고리즘의 약간 수정한 버전인데 그거를 사용하면은
요 딱 시어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y가 이렇게 랜덤한 노멀 그 컴플렉스 밸류드 노멀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샘플했을 때 각각의 컴포넌트 샘플했을 때 퍼머넌트를 요 에러 아래로 구하는 게 샤피하드다. 요걸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티 콘센트레이션은 훨씬 더 좀 테크니컬한 건데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퍼머넌트 x가 이제 0이면은 우리가 그냥 0인 게 많으면은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개수를 해서 그냥 다 0, 0, 0, 0, 0, 0 이렇게 개수하면은 언젠가 맞을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사실 쉽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일어난다는 그런 일종의 테크니컬한 어셈션인데요. 네, 요것도 이제 요거는 아론소이 증명 못했고 이제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해서 네,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장을 해서 이게 보존 샘플링이었고요. 요 똑같이 논리로 IQP랑 좀 뒤에 말씀드린 이제 랜덤 서킷 샘플링도 똑같은 논리로 사람들이 그 어렵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IQP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경우는 이제 안티콘센트레이션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다르다 하지만 결국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샤피 하드는 보존 샘플링에서는 네, 그 퍼머넌트였지만 여기서는 뭐 디그리 3 폴리노미알을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요게 이제 알려져 있고 요걸로부터 이제 나옵니다. 네, 랜덤 서킷 샘플링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월스 케이스 하드니스는 우리가 네, 이미의 퀀텀 서킷의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게 월스 케이스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거를 이제 풀 수 있으면은 네, 뭐 이게 뭐 네. 아, 그러니까 모든 고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이 샤피하드인 게 나오는데 그 서킷의 유니버설리티부터 나오는데 이걸로 똑같은 논리로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에버리지 케이스도 어떻게 잘 켈리 패스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얘도 어렵고 안티 콘센트레이션도 네,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 샘플링은 월스 케이스 하드니스의 퍼머넌트에서 하고 IQP는 뭐 메저먼트 베이스드 퀀텀 컴퓨팅의 유니버셜리티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퀀텀 컴퓨테이션의 유니버셜리티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니어 익젝트 에버리지 케이스 하드니스도 요거는 이제 처음에 아론소 논문에 증명이 됐고 요 나머지 두 개는 요 모바스 논문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티 콘센트레이션은 요 두 가지 경우에 증명이 됐고 첫 번째 경우는 아직 안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요 논리를 똑같이 따라해서 그 만드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노트를 해야 될 게 아까 요 퀀텀 어드밴티지 익스페리먼트가 그 실제로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 됐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데 왜 됐냐? 왜냐면은 사실 54큐빗에 진짜 깨끗한 큐빗이 있으면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노이즈한 큐빗 우리가 실제로 실험에서 가지는 건 다 노이즈가 있죠. 그래서 예, 그 실험적으로 하면은 샘플이 다 노이즈가 있고 그리고 도전적으로도 이런 퀀텀 양자 시뮬레이터를 에러가 있게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텐서 네트워크 메소드인데요. 그럼 텐서 네트워크도 요거 에러를 주고 실험적으로도 에러를 주면은 실제로 이게 맞냐? 이게 맞아야지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 게 퀀텀 오드임스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많은 결과에서 이게 실제 아니다. 이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카모부터 얼마 안 된 한 2020년쯤에 나온 논문인데 실제로 여기 중국의 판장이라는 그룹에서 그 교수님이 텐서네트 알고리즘 엄청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실제로 텐서네트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시카모 프로세서를 샘플링 했더니 뭐 시뮬레이션 가능했다. 하지만 피델리티는 0.0037이었다. 피델리티 0.0037이면 사실 뭐 그냥 0이잖아요. 근데 시카모가 이것보다 낮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 내가 했다 했더니 뭐 거의 0이지만 니네보다는 잘했다. 그래가지고 니네 뭐 퀀텀 오지한 거 맞냐? 이렇게 논문이 나왔죠. 네. 그리고 실제 이건 더 최근 논문인데요. 아마 올해 중순에 나온 논문인데 요거는 똑같은 알고리즘을 1432 GPU를 가지고 돌렸습니다. 요즘 GPU 많이 있잖아요. GPU. 네, GPU 쓰면 빠르죠. 빠르게 했더니 실제로 시카모어보다 7배 빨랐다. 네. 그리고 훨씬 더 최근에는 이제 하이트 오창훈 교수가 이렇게
가우시안 부분 샘플링, 전화도 것도 포함하고 USDC 거를 이제 실제로 이거는 그냥 1D MPS로 분산해서 풀었거든요. 1D MPS로 분산하면 에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실험보다 더 설명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논문을 낸 겁니다. 음, 뭐 물론 이게 한다고 이제 그 구글이나 이런 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구글에서도 요즘 뭐 이렇게 60큐빗 더 늘려가지고 더 피델리티 높여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아직 안 깨졌어요. 근데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 이렇게 고전적으로 요거를 시뮬레이션 할지 안 할지는 사실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들도 뭐 언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도전 컴퓨팅 성능이 뭐 여러분들이 뭐 무어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 익스포넨셜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코어당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어요.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고전 컴퓨팅의 성능은 이제 계속 익스포넨셜하게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뭐 올해 나 열심히 해서 이거 더 어려운 거 만들어서 해도 올해 컴퓨터로 안 돼도 뭐 내년 컴퓨터로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론인데요.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본론은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에서 어드밴티지를 보는 게 처음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IQP도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 논문에 된 거고요. 네. 그 IQP 자체가 이제 모든 게이트가 다 커미팅 하니까 그거를 이제 다 그냥 한 번에 다 묶어서 해밀토니안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되고 이렇게 구성된 유니터리 서킷에서 우리가 샘플링하는 게 어렵다. 이게 이제 증명이 돼 있어요. 네. 하지만 네, 이것도 있고 보존 샘플링도 뭐 그 멀리서 보면은 네, 보존 샘플도 멀리서 보면 인터랙팅 보존으로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런 인터랙팅 보존을 한 번 더 트랜스폼 시켜서 스핀 해밀토니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니바디 다이나믹스를 구성하는 방법이 네,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구성이 됐다. 하지만 걔들 다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IQP 해밀토니안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클래시컬하게 고전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좀 쉬워요. 이게 다 커뮤팅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전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는 것도 쉽거든요. 그래서 한 100큐빅까지도 클래시컬 시뮬레이션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샤피 프로블럼 IQP 해밀토니안이랑 연결된 샤피 프로블럼이 뭐 아까 말한 뭐 디그리 3 그래프에 뭐 이렇게 개버져서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고전적으로 좀 더 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존 샘플링으로 구성한 해밀토니안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HBS라는 게 얼투얼, 호핑 이런 게 이제 필요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스핀 해밀토니안으로 매핑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퀀텀 어드밴티지를 보이려면은 뭐 10,000개 큐빗 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두 개 다 이렇게 리얼텀으로 보이기 쉬운 그런 매니바디 다이나믹스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요런 특별한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네 가지 다른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하드니스를 증명을 했고요. 여기서 인터랙션 스트렝스는 요 가우시안으로 펴지고 약간 불행하게도 저희도 이제 얼투얼 바이파타이트 얼투얼 커넥티비가 있습니다. 여기 1번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랑은 다 인터랙션 하고 왼쪽에 있는 지들끼리는 이제 인터랙션 안 하는 이런 식의 인터랙션 그래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네, 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해서 보이면 이거 계산하는 게 이제 샤피하드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밀토니안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 프로버티 아웃풋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을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앞에 다 0이고 이 t n승에만 퍼머넌트에 비례하는 이런 항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1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플러스 타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특정한 인셜 스테이트를 생각하면은 제로 시그마 1 타우가 K번에서 1 시그마 제로 타우로 언제 갈 수 있냐? 그러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시그마 더하고 타우 더하니까 여기다 더하면 0이죠. 네. 그리고 시그마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는 여기다 이제 가하면 하나
그 텀이 나오고 시그마 마이너스 타우 플러스는 여기다 가면 또 0이고 시그마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는 0이고 그래서 요 논리를 가지고 하면은 이 텀이 무조건 n번 반복해야지만 요 값이 논제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0이고 그래서 이 n승을 했을 때만 요 텀에서 이렇게 nn 승분의 n 팩토리얼 퍼머넌트 j 텀이 나옵니다. j는 요 인터랙션의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논리로 우리가 똑같이 그 보존 샘플링 논리를 따라해서 네, 어렵다 요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 테크닉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에버리지 케이스 에버리지한 그러니까 인터랙션 스트레스가 랜덤하게 뽑혔을 때 그때 에스티메이션 가능하면은 퍼머넌트도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아, 네. 약간의 뭐 문제가 있는데요. 네. 너무 테크니컬하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사실 폴리노미얼은 아니잖아요. 요거 이제 계산하면은 요 HT니까 요거 이제 익스포넨셜 유니터리니까 요거 M 전개하면은 인피니티 시리즈가 나오죠. 인피니티 시리즈에서 저희가 딱 끊어야 돼요. 어느 정도 끊고 그만한 에러도 이제 잘 어,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좋은 테크닉을 다 디벨롭해서 저희는 사실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어럼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 J란 인터랙션이 이런 랜덤 샘플드 가우시안 매트릭스면은 이런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아웃풋 프로버빌리티가 그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가능하면은 그러면은 폴리노미얼 하이라키가 콜랩스를 한다. 네. 그리고 안티 콘센트레이션은 저희가 증명은 못했고요. 하지만 네, 그런 뉴메리컬한 에비던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테크니컬하니까 네, 이렇게 넘어가지만 결국 저희가 계산한 게 요 이제 뉴메리컬하게 계산한 거거든요. 아웃풋 프로버티 직접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예요. 찍어서 요 부분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애들이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면은 n이 커지거든요. n이 4, 2, 6, 8, 10인데 그 큐빅 개수, 그 스핀 개수가 커짐으로 따라 얘가 어느 값으로 수렴을 하면은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면 걔는 안티 콘센트 돼 있다. 요걸 이제 얻을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실제로 뉴메리컬하게 보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그 엔티 콘센트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뉴메리컬을 보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최근에 곽광을 받는 메저먼트가 있을 때 뭐 랜덤한 그 디스트리뷰션에 생기는 이제 퀀텀 랜덤니스가 퀀텀 뭐 카오틱한 비헤비어가 언제 생기냐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그 아날로그한 그런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에서 실제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포터 토마스 디스트리뷰션 간다 이런 게 이제 뭐 조건이 많이 덕지에서 붙어 있는데 이게 맞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포터 토마스 디스트리뷰션 간다 이게 이제 증명이 돼 있습니다. 포터 토마스 디스트리뷰션은 매우 특정한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이게 하 랜덤 서킷에서 그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에 따른 형태거든요. 이게 이제 포터 토마스 디스트리뷰션인데 포터 토마스 디스트리뷰션 따르면은 이제 얘는 무조건 안티 콘센트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다른 분들의 이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안티 콘센트레이션을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메인 리설트는 아까 보존 샘플링과 똑같습니다. 컨젝처가 있고 이 컨젝처에 대한 에비던스를 쭉쭉 주고 그래서 이제 폴라로리로 실제로 샘플링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증명을 한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하는 인터랙션이 지금 바이파타이트 얼투얼 인터랙션입니다. 이게 그 실제 양자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실험하시는 세팅하고는 아직 좀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로컬한 인터랙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리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노미얼리 디케잉하는 롱레인지 인터랙션이 있는데 그런 거랑은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아까 뭐 만개 큐빅 필요하던 거를 200 큐빗으로 낮췄고요. 네. 그리고 뭐 폴토런트 컨터가 있으면은 10의 4승에서 10의 9승계 게이트, 2큐빅 게이트가 있으면은 우리 스킴을 이용해서 그 퀀텀 어드밴티지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요 10의 4승, 10의 9승은 이제 T 게이트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한 10의 6승에서 10의 11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저희 자나두에서 아무 증거 없이 믿는 게 첫 번째 양자 컴퓨터가 폴트론트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한 10의 9승에서 11승 정도의 T게이트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아무런 증거 없고 왜냐하면은 10의 9승계, 11승계 있어야지 프랙티컬한 문제를 하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뭐 가장 좋은 경우 이제 12 육승인데 그러면은 그런 프랙티컬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걸 먼저 시범으로 풀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지금 바이파타이트 널투럴 커넥션이 필요한데 요거 이제 줄일 수 있냐. 요거겠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롱레인지 인터랙팅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이제 리드버가 아톰 같은 경우 이렇게 폴리노미얼 디케잉한 인터랙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경우에 그 비슷하게 네, 해밀토니안을 전개를 해서 구하면은 특정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이니셜 스테이트가 특정하게 주어졌을 때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퍼머넌트가 아니고 하프니안을 따르는 거를 저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프니안도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테크니컬하게 요 에버리지 케이스 문제 증명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열심히 방학 시간에 방학 동안 제가 이번 학기는 첫 학기라 너무 힘들고 방학 동안 네, 해결이 되면은 내년에 아마 관련 논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IQP를 이용해서 요거 로컬 할 때 이제 IQP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네, IQP를 어떻게 잘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IQP랑 그 우리 스킴이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로컬하게 하지만 IQP랑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로버스트한 그런 퀀텀 어드밴티지 스킴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서머리고요. 그래서 네, 논커뮤팅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클래시컬 하디스를 보였다. 그래서 아까 뭐 10,000개 필요하다는 그런 큐빅 개수를 200개로 줄였다. 하지만 아직 커넥티비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제가 없는데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네. 그 IQP랑 그 다른 그 세 가지 클래스 중에서 네네. 그 안티 컨센트레이션 말씀하실 때 네. 그 퍼머넌트에서는 안 되는 게 네네. 그게 좀 부등식을 좀 강력한 걸 그러니까 레비의 이니퀄러티라든지 좀 강력한 걸 써가지고 그냥 러프하게라도 좀 보일 수 네, 있는 방법이 그게 이제 없나요, 또 다른 그게? 손이 매스 익스체인지에 올린 질문이 있어요. 나 이거 증명하고 싶다. 그런데 테렌스 타우가 댓글을 달았어요. 해봤는데 나도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타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네, 네, 네. 안티 컴퓨테이션이 증명이 안 됐나요? 네네, 아직 안 아직 됐습니다. 안 아직 됐나요? 안 됐습니다. 네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세팅에서는 안 됐습니다. 좀 리스트릭한 세팅에서는 관련 그 결과 있는데 최근에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네. 이 그러면 뭐가 제일 다른 거예요? RCS 같은 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였는데 거기서는 안티 컨센트레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두 개가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보존 샘플링에서는 퍼머넌트가 안티 컨센트레이션 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요 RCS나 이런 데서는 이미 큐빗이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안티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되는 게 증명이 되면 되거든요. RCS에서 그거를 증명하려면 유니터리 2 디자인만 되면 됩니다. 근데 랜덤 서킷이 유니터리 2 디자인 되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되고 하지만 퍼머넌트 그러니까 좀 보존이잖아요. 그래서 스태티스가 달라서 그게 좀 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음, 네. 아,
우선은 그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에서 예를 들면 퀀텀 알고리즘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이피션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과 네네. 이게 클래시컬하게 하드니스를 보이는 것과 네네. 뭔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예, 해밀토니안은 저희가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 폴토런트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임의의 그 로컬한 텀으로 구성된 해밀토니안은 시뮬레이션이 항상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가능하고요. 그거 이제 증명이 됐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된 애로 우리가 실제로 그 고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건 이제 사실 조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집중을 한 거고요. 네. 음,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고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당연히 고전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 네. 저희는 뭐 그래도 증명을 하는 게 뭐 증명이 하나라도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사실 그 이론적으로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어떤 옵저버를 측정할 때 요게 고전적으로 어렵냐 요런 문제인데요. 근데 옵저버에 대한 고전적으로 어려움은 증명된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뭔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제 스킬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네, 혹시 시간이 되면은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좀 너무 기초적인 질문 같아서 죄송한데 그 클래시컬 하드네스가 정확히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단어만 다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적으로 클래식 그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이런 게 이제 NP 문제거든요. 아니면 뭐 팩토링 하는 우리가 쇼 알고리즘 팩토링 하는 그런 것도 이제 NP 문제고 NP 문제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고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폴리노미얼 하이라키 NP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고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쓰는 거는 샵 그런 계속 더 어려운 문제가 무한히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문제를 고전적으로 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P는 NP가 더 센 거예요. P는 NP가 되면은 폴리노미얼 하이라키가 그냥 다 쭈그러들어서 이제 그 하나만 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P는 NP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풀면은 세 번째 레벨까지밖에 안 남는데 그것도 이제 충분히 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바꿔 쓴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주의를 해야 했을 부분이 이제 사실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P는 NP도 증명이 안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P는 NP랑 다르다 이런 게. 그러니까 P는 NP면은 슈 알고리즘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고전적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P는 NP가 다르다라고 믿는 게 좋겠죠.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런 것처럼 네, 이게 비슷한 논리입니다. 네. 그, 저, 다른 질문 있는데, 그, 지금, 얘기하는 논의는 양자 확률이 있을 때, 그 양자 확률을 고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네네네. 얼마나, 많은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얼마나 되는지에 네.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흔히 이제 뭐, 스트롱 시뮬레이션? 네네. 그러니까 확률을 아예 알아내려고 하는 네네네. 그런 형태를 이제 스트롱 시뮬레이션. 근데 확률을 그 계산해 내려는 건 아니고 양자 시스템하고 유사한 형태의 아웃컴을 내보는 네네. 거 윅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스트롱 시뮬레이션 아, 관점에서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로 네네.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윅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알아낼 필요는 없이 네네. 흉내만 이제 잘 네네. 내면 되는 네네. 그런 경우는 아마 심플 컴플렉시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사실 같이 어렵고요. 그게 이제 나오는 툴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건졌었는데 거기서 음. 나오는 툴이 안티 콘센트레이션. 안티 아, 콘센트레이션 그게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윅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이러면은 저희가 스트롱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톡마이어 시어럼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다 있으면은 그러니까 윅 시뮬레이션만 할 수 있어도 안티 콘센트 만족하면은 사실 스트롱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네, 그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잘 들었고요. 그 지금 아까 그 롱레인지 해밀토니안이라든지 네네. 지금 보는 거는 다 그냥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만 해밀토니안을 얘기했는데 지금 혹시 챌린지하고 싶은 그 피지컬 해밀토니안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지금 당장 사실 이게 이제 롱레인지 해밀턴 자체가 뭐 피지컬이 정확히 뭐 어떤 뜻으로 쓰신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거 자체가 사실 리드버그 아톰 시뮬레이터에서 이런 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드버그 아톰 시뮬레이션 하는 게 그걸 이제 고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어렵다. 요게 이제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뭐 벤치마킹 펄포즈로 요거를 여기서 이제 포토 토마스 디스플레이 얻고 뭐 여기서 샘플 얻고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증명하면은 그분들이 한 게 갑자기 이제 퀀텀 어드밴티지를 본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실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피지컬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인호모지니어스 해밀토니안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티시 그 네, 네네네. 그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좋겠죠. 네, 저 그거까지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하이티시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푸는 거에 대해선 그 증명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파라미터가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스핀 모델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찾는 게 이제 QMA 하드라는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양자 컴퓨터로도 어렵다. 네, 사실 그걸 증명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게 이래서 그 슈퍼컨덕티비티 우리가 하이테크 슈퍼컨덕티비티 높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뭐 그런 거 생각에 반대하고 이제 갭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확히 그 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문제는 아니고 다이나믹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층위가 다르고 근데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옵저버를 구한다거나 좀 더 이제 다른 종류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큰 아이디어는 아직 없습니다. 질문이 아, 그니까 보통 그 컨덴스 매터 피직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그 컴퓨테이셔널하게 매니바디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 다이나믹스 하는 게 매트릭스가 익스포넨셜하게 크니까 네네. 그냥 막연하게 어렵겠거니 하는데 클래시컬하게. 그러니까 네네. 지금 보여주신 거는 이게 실제로 이런 해밀토니안이 폼이 되면 어렵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신 네, 거라고 받아들여요. 증명을 한 거죠. 그게 그죠? 어렵다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사실 어, 추측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퍼스 그러니까 뭐 네,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디터미넌트도 그냥 식으로 풀었으면은 텀이 n 팩토리얼이잖아요. 네, 썸드 계산한 거 어렵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계산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증명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인데요. 이게 증명이 될 것 같습니까? 클래시컬 하드니스가 진짜로 증명될 것 같습니까? 요 경우에 뭐, 아니 뭐 지금 하셨던 것들 중에서 네. 네네, 뭐 저는 그러니까 요 경우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 이제 푸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결국 매트릭스 밸류드 어떤 덴시티 프로버티 덴시티의 두 개의 그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학 통계, 수직 통계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네, 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네, 일반적인 다른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근데 사실 계산과학적인 문제랑 네네. 이거 사실 샘플링 프로블럼이잖아요. 사실 훨씬 더 어려울 텐데.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질문. 네, 네. 네. 또 샘플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냐? 그래서 자꾸 괴롭히는. 네. 네. 하여튼 비슷한 의견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싶었다는 말씀. 네. 또 질문 혹시 다른 코멘트 혹은 뭐 안 될 것 같다. 뭐. 네.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예, 끝나고 또 질문하시고요. 오늘 또 연사분께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